근데 이게 과연 내가 원하는 길인가? 내가 이 길을 선택을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제 인생이 없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진짜 죽을 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땅을 치면서 살려줘 살려줘, 싸늘한 바닥에 누워서 막 울었어요. 울었는데 안녕하십니까, 낭만이 피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Q&A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구독자 2,000명을 달성을 했는데요. 아니, 원래 제가 구독자 1,000명 달성했었을 때 1,000명 기념 Q&A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예정되어 있었던 영상들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너무 늦어져서 어느 순간 2,00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이 아닌 2,000명 기념 Q&A로 왔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7개월이 되었을 때 1,000명을 달성을 했고, 그 다음에 2달 뒤에 2,000명이 되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Q&A 영상인 만큼 또 다른 곳에서 촬영을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제 작업실이 아닌 반짝반짝, 여기가 어디게요? 바로 저희 집 거실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집 거실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트리 옆에 앉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트리를 장식을 했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났지만 계속 반짝반짝 거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댓글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엄청 많았던 거예요. 한 70개 정도 있었나? 그 중에서 제가 30개를 추려왔습니다. 바로 Q&A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앞으로의 구독자 애칭은? 제가 구독자 애칭을 정했는데요. 제가 또 낭만이 피네 아닙니까? 낭만이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낭만이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낭만이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낭만이들 안녕 이럴 거예요. 아이고, 낭만이들 잘 보고 계시죠? 다음 두 번째, 라이브 방송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코에 점 박은 거예요? 제가 이 코에 점이 있거든요. 근데 자연산이고요. 일단 이 점이 한 6, 7살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 같이 산 친구인데 얘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엄청 커졌어요.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아서 계속 뺄까 말까 고민 중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 뺄 거냐고 질문들을 주셨는데 아마 조만간 빼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 점이 이게 좋은 위치가 아니래요, 여러분. 재물복 라인인데 재물복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재물복을 위해서 이제 조만간 없어질 수도 있다를 미리 예고해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심리학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 이제 서강대 심리학과로 편입을 했잖아요. 왜 심리학과냐 하면은 사실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심리학과를 가고 싶어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제 모습은 좀 외향적이고 긍정적이고 밝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학창시절에 저는 좀 정반대였거든요. 엄청 소심하고 뒤끝도 심했었고 엄청 부정적인 학생이었는데 제가 심리학 책을 읽으면서 점점 나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리학과를 가고 싶어 했었는데 사실 제가 이과였어요. 이과 가서 수포자가 되긴 했는데 아무튼 국어를 너무 싫어하고 과학을 좋아해서 이과를 갔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교차 지원이 저 때는 안 됐어가지고 심리학과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에만 품고 있다가 이왕 다시 편입을 하는 김에 내가 가고 싶었던 심리학과를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리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과를 간 이유는 이 전공으로 제가 어떤 직업을 갖거나 그런 걸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이 심리학 공부를 하면은 저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성장하고 싶기 때문에 심리학과에 온 거고요. 그 결과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심리학과 짱! 기대 이상이었고 저는 심리학 수업을 들으면서 몰랐던 심리작용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세상을 좀 다르게 보는 관점도 얻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제 마음을 바라볼 수 있고 저를 위한 길을 가도록 도와준 학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심리학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심리학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심리학과랑 연관성이 있는 질문인데 바로 MBTI.
근데 사람들이 제 MBTI를 잘 못 맞춰요. 진짜 맞추기 쉽지 않은 편이거든요. 항상 누군가를 만나면 제가 E랑 J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 MBTI는 바로 INFP, 인프피입니다. I는 한 70% 정도 나오고 나머지 NFP가 90%예요. 완전 찐 인프피. 근데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는 선택적 E가 되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때의 제 모습은 NFP일 수도 있다. 그치만 저는 제가 I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5번째, 낭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채널명이 낭만이 피네잖아요. 낭만은 저한테 빠질 수 없는 존재인데요. 사실 저한테 낭만은 그냥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거? 이 순간을 오롯이 사는 거? 제가 낭만을 느낄 때는 예쁜 하늘 쳐다보는 거, 새소리 듣는 거, 바람 맞으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입 마시는 거, 그 감촉을 느끼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저는 낭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낭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낭만 하면은 다들 막 거창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런 일상의 사소한 부분들 항상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를 깨닫고 감사함을 느낄 때, 이럴 때가 낭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낭만을 다들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낭만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번 1월이 1기예요. 그래서 계속 할지 말지나 하면서 결정을 할 것 같은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또 한다면은 2월도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애 가수와 좋아하는 노래. 사실 제가 최애 가수가 계속 바뀌긴 해요. 가장 최근에 공연을 보러 갔던 밴드가 있는데 바로 다섯이라는 인디 밴드예요. 제가 요즘 다섯에 꽂혔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 때도 다섯 엄청 홍보해가지고 구독자분들이 얼마 받았냐 이러셨는데, 그래서 다섯이라는 밴드 좋아하고요. 좋아하는 노래는 다섯이 모든 노래를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다섯을 좋아하게 된 노래는 나는 내가 정말 무사히 도착하길 바래 라는 노래로 빠졌었고, 지금은 또 최근에 앨범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앨범의 캥거루 라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근데 노래 다 좋으니까 다섯 노래 다 틀어주세요. 다음은 재밌게 봤던 드라마. 제가 기억에 남는 드라마는 보보경심녀? 아이유랑 이준기가 나왔던 드라마인데 엄청 짠하고 슬펐어요. 그래서 울면서 봤던 기억이 진하게 남아있어가지고 나중에 한 번 더 보려고요. OST도 진짜 좋았고 보보경심녀 추천. 최애 책! 제가 들고 왔어요. 사실 제가 책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책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항상 최애 책 아니면 인생 책을 물어볼 때 제가 항상 답을 하는 책은 바로 제사장의 11계단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이 책의 어떤 한 구절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한테 큰 영향을 줬던 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책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온 표현대로 말을 하자면 저한테는 열린 책으로 시작을 했다가 닫힌 책으로 끝난 책인데,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읽어보려고요. 20살, 21살쯤에 읽었는데 제가 간호학과 시절에 읽었었어요. 근데 제가 간호학과를 진짜 간호사가 너무 되고 싶어서 갔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취업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니까 약간 그런 안정적인 거를 위해서 간호학과에 갔는데, 그래서 가서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왜냐면 저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시점이었는데 그때 책을 읽다가 이 문장을 봤죠. 우리는 노동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즐기고 여행하고 놀라워하기 위해 온 것일 테니까 라는 글인데, 이거를 읽고 저를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노동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 인생을 여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의 길로 가고 있다. 근데 이게 과연 내가 원하는 길인가? 내가 이 길을 선택을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평생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너무 막막하고 제 인생이 없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읽고 여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는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편입을 결심을 하게 됐었고, 그래서 지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바꾸게 해준 책 11계단.
그리고 다음 질문은 좋아하는 음식. 제 구독자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제 최애 음식이 뭐냐면요. 바로 옥수수입니다. 제가 옥수수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옥수수를 먹는 것 같아요. 동네에 다행히 시장이 있어서 매일매일 옥수수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러닝을 하러 나갈 때가 있는데 그때 러닝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옥수수를 사서 옵니다. 저는 옥수수를 먹을 때마다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다음은 즐겨보는 유튜버.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참고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튜브를 보긴 하는데 원래 저는 자기계발 유튜브만 보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계속 보는데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는 드로우 앤드류라는 자기계발 유튜버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침마다 듣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럼 바로 하와이 데저텍이라는 채널이고 또 제가 자기 전에 항상 스트레칭을 하고 자는데 스트레칭 하면서 매일 듣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우주의 인도라는 채널입니다. 이렇게 3개의 채널은 올라올 때마다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끌어당기고 긍정적인 마인드 계속 새기고 하면서 매일매일 영상을 통해서 정신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없죠? 또 올라올 때마다 보는 유튜버 한 명이 더 있는데요. 레오제이, 그 뷰티 유튜버 하시는 분인데 우연히 브이로그를 보게 됐는데 너무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심이 들고 내가 많이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 유튜브 채널도 챙겨보고 있습니다. 진짜 유튜버들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해보니까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 미미민우도 좋아해요. 미미민우 채널 출연하고 싶어요. 사실 제가 그 N수의 신 컨텐츠에 출연 신청을 했는데 답이 없네요. 다음은 라이브 방송 시작 계기.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게 된 거냐면 이게 추석 때쯤이었는데 작업실에 있었어요. 늦은 시간이어서 새벽 감성이 올라와서 슬픈 노래들을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라이브 방송 한번 키면서 노래를 불러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처음 라이브 방송을 키게 되었고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와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라이브 방송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매주 라이브 방송을 꾸준히 하게 되었습니다. 얼떨결에 사실 제가 엄청 진지충이고 재밌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방송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게 재밌을까? 이런 의문을 항상 품고 방송을 하는데 구독자분들이 다들 착하셔가지고 재밌게 봐주셔서 덕분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꾸준히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질문은 라이브 방송 시간대와 추후 계획 공지 일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 시간대는 원래는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 했는데 지금 제가 그 시간을 금요일로 옮길까 고민 중이거든요. 아마 옮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매주 금요일 저녁 9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일 오후 9시에 많이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추후 계획은 제가 지금 영상이 30개가 밀렸거든요. 제가 브이로그도 엄청 많이 밀렸고 인터뷰도 많이 밀렸고 같이 찍어주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마음인데 그래서 계획은 제가 주변 사람들 특히 이제 서강대생 분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인터뷰 영상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편입이 아닌 다른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인터뷰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을 앞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다양한 삶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또 제가 여행 브이로그도 많이 올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여행을 진짜 안 다녀봤어서 유튜브를 핑계 삼아 여행을 좀 가면서 기록을 남기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앞으로 여행도 좀 다니면서 그런 여행 브이로그도 많이 올라갈 예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구독자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했으면 좋겠는 컨텐츠 아이디어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고 싶었던 거는 편준생분들을 만나서 고민 상담을 해주는 거? 조언을 해주는 영상?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거를 해도 될 만한 자격이 되나 싶긴 하긴 하지만 고려를 해보겠다. 그리고 제가 지금 낭만 챌린지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2월에는 독서 모임을 시작을 할 거예요. 부자의 언어라는 책으로 독서 모임을 할 거고 조만간 신청 링크가 올라갈 거니까 그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유튜브 하면서 그만둘까 생각했던 순간, 힘들었던 순간은 일단 그만둘까 생각했던 순간은 지금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했냐면 적어도 1년은 결과에 상관없이 매진을 해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1년이 차기 전까지는 유튜브를 그만둘까라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바로 당장 결과가 나오겠어요. 이 힘든 유튜브 시장에서 제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좀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또 1년이 지났는데도 어떠한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힘들었던 순간은 내가 영상을 진짜 열심히 편집을 했는데 한 30시간 들여서 편집을 했는데 조회수가 잘 안 나올 때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죠. 제가 부족한 탓이죠. 언제 스트레스 받으세요? 근데 사실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잘 잊어요. 그래서 딱 생각이 나진 않는데 뭔가 스트레스 받는 말은 어떤 일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쉽게 말을 할 때? 근데 뭐 엄청은 아니고 뭐 안 해봤으니까 또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요, 세상에는 그렇게 뭐든 다 쉽게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편집도요, 그 정해진 그 줄일 수 없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빨리 하면 되지 않냐고 못해요. 난 못해. 아무튼 뭐 그런 경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조금 스트레스 받는다. 근데 그거 말고는 특별히 생각이 나진 않는다. 생각이 났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살찐 것 같을 때, 그러니까 몸이 부할 때 조금 짜증나요. 근데 뭐 어쩌겠어. 내가 먹어서 찐 거를 그래도 행복했으니까 만족합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푸는 법. 스트레스 푸는 법은 일단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초반에는 이제 감정적으로 먼저 와닿긴 하죠. 근데 이거를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분리를 하려고 해요. 이제 이 스트레스랑 나랑 이제 분리를 해서 멀리 떨어져서 이거를 바라보는 거죠. 내가 왜 감정적으로 반응이 됐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안 좋은 기분이 든 건지 이걸 생각을 하면서 좀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봐요. 바라보고 계속 떨어뜨리면서 보냅니다. 안녕 잘가 이러면은 어느 순간 없어져요. 그리고 난 또 뭐에 스트레스 받았는지 까먹음.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 약간 기분이 안 좋을 때 하는 습관은 또 산책. 제가 항상 강조하는 산책인데요. 산책하면서도 저 스스로 계속 대화를 해요. 이렇게 대화를 한 1시간 정도 걸으면서 하고 오면은 완전 말끔해져요, 머리가. 그러면서 다시 원상태로 복귀.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 산책하는 거를 추천드린다. 다음은 이상형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제 이상형은요. 제가 항상 말을 하는 거긴 하지만 저는 부처 같은 사람이 이상형입니다. 이 부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마음의 그릇이 넓고 항상 다른 관점도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으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고 속세에 물들지 않는 사람? 그런 아주 이상적인 것들이 총집합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책을 읽다가 생각이 난 건데 언어의 세계가 같은 사람? 뭔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잘못 받아들이지 않고 딱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같은 거를 보고 기뻐하고 같은 거를 보고 슬퍼하고 이런 게 좀 맞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로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면 돼요, 네. 그래서 연애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최근에 블로그에 써놨던 글을 읽었었는데 거기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언급했던 적이 있어요. 그 글에서 제가 사랑은 그 설레는 감정? 그것도 중요하지만 연애를 좀 어느 정도 한 뒤에 그 설레는 감정을 가지고 연애를 하면은 그게 계속 지속이 될 순 없잖아요. 어느 순간 이제 편해지게 되고 또 상처받을 때도 있고 같이 있지만 외로울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 또한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다? 약간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혼자여도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누군가가 필요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연애를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오, 그랬구나. 근데 맞아요. 저는 연애를 하고 싶다? 누군가가 필요하다? 의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누군가를 찾지를 않으니까 연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고, 그럼 제가 연애를 하게 되는 거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연애를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연애를 안 하는 이유는 그러면은 그쵸,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네요. 네, 답이 나왔습니다. 네. 나 문신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저는 일단 아파서 못하고 제 변덕이 진짜 심해요. 하나를 새기면 언젠가는 반드시 후회할 거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뭐 하나 새길 수 없어요. 양말 신을 때 어느 발부터 신으시는지 이거를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를 좀 관찰을 해본 결과 대체로 왼발부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궁금하신 거예요? 베라 무슨 맛 좋아하세요? 제 베라 최애 맛이 있습니다. 바로 피스타치오와 아몬드. 근데 제가 원래부터 피스타치오와 아몬드가 최애 맛이었는데 요즘에 피스타치오가 인기가 많아졌잖아요. 그 두바이 초콜릿 때문에. 그래서 피스타치오 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피스타치오 팬은 좀 억울. 아니 젤라또 집을 갔는데 피스타치오만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다음 주량. 제가 심각한 알스인데 요즘엔 술을 더더 안 마셔서 주량이 더 쓰레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맥주 3모금. 본인만의 징크스는? 일단 저는 징크스를 키우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뭐를 입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뭐 다시 그 옷을 안 입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그런 외부적인 거에 원인을 돌리고 싶지 않아서, 왜냐면 그런 징크스를 만들다 보면은 계속 제가 제 인생에 조건을 걸어놓는 느낌? 그리고 계속 예민해질 수 있잖아요. 하나하나에. 근데 저는 제가 어떤 컨디션이든 어떤 상황에 놓이던 이걸로 인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아서 크게 신경을 쓰려고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둔해졌습니다. 근데 제 행복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 뭐를 입고 떨어졌다 하면은 다음에도 그거를 오히려 더 입어서 성공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징크스를 만들지 않습니다. 인생의 롤모델 딱 한 명이 정해져 있진 않고 약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어느 정도 있음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계속 호기심을 갖고 에너지 넘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저도 진짜 죽을 때까지 맨날 운동하고 새로운 거 도전하고 호기심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 제 생일이 궁금하시군요. 제 생일은 3월 22일 물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물어봤잖아요. 방송하면서 기억에 남는 팬. 이제 좋은 말씀 해주시는 제 구독자분들 한 명 한 명이 기억에 남는데요. 제 콘크리트 구독자분들 제 기억에 남아있죠. 제가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계속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지금은 구독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큰 힘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좋은 구독자분들이 생겼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성장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추천해주고 싶은 하루 루틴. 이건 다른 사람들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 일단 저는 일어났을 때랑 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꼭 하거든요. 저는 이 스트레칭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좀 극명한 것 같아요. 하루의 컨디션 그리고 다음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데 혈액순환이 좀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일어났을 때랑 자기 전에 스트레칭 하는 거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는 따뜻한 물이랑 찬물 섞어서 한 잔 마시고 그러면서 유산균을 먹거든요. 그래서 공복에 따뜻한 물이랑 유산균 먹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또 제가 이제 머리를 말리면서 책을 읽어요. 보통 책 읽을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책을 매일매일 읽을 수 있는 이유가 그렇게 자투리 시간을 활용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책을 읽고 싶은데 잘 시간이 내어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머리 말릴 때라도 앞에 책 놓고 많이 안 읽어도 돼요. 10분
10분 정도라도 책을 읽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주로 쓰는 영상 장비, 바로 지금 이 카메라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DJI의 오즈모 포켓 3라는 기종의 카메라예요. 제가 이거를 당시에 알바를 해서 카메라를 질렀고요.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이로그용으로는 진짜 짱이고 휴대성이 좋고 영상도 이렇게 잘 나오고, 이거는 이제 따로 마이크를 또 구매를 했지만 그냥 카메라에 달려있는 기본 마이크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브이로그를 하고 싶은데 카메라가 뭐가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완전 추천드릴게요. 저는 이제 아이폰으로도 종종 찍어요. 그래서 아이폰도 아주 훌륭한 촬영 장비다. 인생에서 제일 슬펐을 때와 기뻤을 때, 일단 제일 슬펐을 때는 한 10년 전쯤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교통사고가 나셨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좀 심각하게 많이 다치셨어서 그때 굉장히 시겁했고 끔찍했고 슬펐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완전히 다 회복을 하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있을 때 잘해야 돼. 잘할게요. 기뻤을 때는 당연히 편입 합격했던 순간, 서강대 합격했었을 때, 그땐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제 인생 최고로 짜릿했던 순간이 있고요. 진짜 인생 밑바닥에 있었다가 갑자기 퀀텀 점프한 느낌? 나는 도저히 저런 환경에 들어갈 수 없구나. 나는 저런 사람들에 끼일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는 어떤 것도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합격이라는 글자를 본 순간 이제 인생이 바뀌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폭풍 오열을 했어요. 그 순간은 잊을 수 없고, 이보다 더 짜릿한 순간이 앞으로 생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 이게 위험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진짜 죽을 뻔했던 순간인데요. 사실 제가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목숨을 하나 더 얻었다는 느낌 때문에 인생을 열심히 살게 된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순간이 뭐였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체육 시간에 친구들이랑 강당에서 이제 햄버거 게임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학창 시절에는 어쩌다가 같이 있게 되었는데 어떤 게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나는 안 할 거야 이렇게 발 빼면은 다들 질타를 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그냥 그게 싫어서 얼떨결에 가위바위보를 하게 됐고, 근데 제가 진 거예요. 그때가 인생 첫 햄버거 게임이었는데 제가 맨 아래에 있었고 제 뒤로 한 7, 8명의 학생들이 올라탔죠. 근데 저는 그때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진짜 죽을 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부가 갑자기 팽창하는 느낌이 들면서 제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치면서 살려줘 그랬는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애들이 못 듣고 계속 올라타고, 정말 절박한 순간이었는데, 근데 진짜 다행히 운이 좋게도 종이 울렸어요. 그래서 애들이 갑자기 다 빠져서 저만 놔두고 강당을 뜬 거죠. 그래서 저만 그 싸늘한 바닥에 누워서 너무 아프고 서럽고 원망스러워서 막 울었는데 그때 제 몸의 모세혈관이 다 터졌어요. 진짜 얼굴도 막 보라색이 되고, 그 점점 작은 피멍들이 막 고춧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얼굴도 다 터지고 복부도 다 터지고 팔이랑 그냥 다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서 집에 가니까 엄마가 어디서 맞고 왔냐고 굉장히 놀라셨는데, 근데 제 위에 올라탄 친구들은 제가 그런 상황이었던 거를 아마 모를 거다. 저는 신경도 안 쓰고 다들 갔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고3이었어서 입시가 급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저한테만 안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들을 용서하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입시에만 집중을 했었어요. 아무튼 그때 저는 진짜 죽을 뻔했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이어서 나는 진짜 죽다 살았다
인생 하나를 더 얻었다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아난 거니까 대충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계기로 제가 이제 하고 싶지 않은 일이면 얼떨결에 하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에만 이제 하도록. 왜냐면 제가 얼떨결에 했는데 그게 나쁜 결과가 나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저만 손해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언가를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훈을 많이 얻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햄버거 게임은 진짜 절대 하지 마요. 그 죽는 짓 진짜. 마지막 30번 10년 후 내가 예상하는 나의 모습은? 이거 너무 어려워요. 사실 저는 지금도 한치 앞을 모르겠거든요. 제가 뭐가 될지 어떤 기회가 또 올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열어두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계속 노력을 해야 그런 기회도 오고 운도 오는 거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고 아직은 뚜렷한 무언가가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지만 일단은 그냥 하고 싶은 거 이것저것 다 해보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하다가 내가 결국 뭐가 될지 아직 정말 모르겠다. 그래서 10년 후에 예상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뭐라도 좀 어느 거 하나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10년 후에는 뭐라도 되겠죠? 10년 후 제가 노래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노래가 많았으면 좋겠고 구독자도 많았으면 좋겠고 책도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화의 배우로도 출연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이렇게 30개의 질문을 마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다음 이제 10,000명이 되었을 때 10,000명 기념 Q&A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저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Q&A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명의 구독자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 채널 많이 봐주세요. 안녕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낭만 챙기세요. 그럼 안녕 낭만이들.